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지난 고삼석TV에서는 최근 정치적 사회적으로 핫 이슈로 부상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산 절차나 또 처리 과정을 뜻하는 알고리즘은 특히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그리고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히 알고리즘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문제는 초연결 사회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의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기술로 학습이나 추론 등 인간의 사고 프로세스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한정된 정보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그리고 매 순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때나 SNS를 활용하여서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바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갈 때 목적지를 입력해 놓게 되면은 그 내비게이션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장 적절한 그러한 경로를 추천해서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알고리즘의 역할입니다. 지난주 고삼석TV에서 다룬 동영상 콘텐츠 및 상품 추천에서부터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운행과 로봇 운행, 그리고 심지어 주식 투자 결정에까지 우리 생활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정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국내의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이자 또 기업의 미래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좋은 알고리즘과 나쁜 알고리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고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활용도가 증가되면서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활용에 따라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서 부정적 효과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역기능 또한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그러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효과를 보면 온라인상에서 최적화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서 업무나 학업에 활용하는 등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와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은 물론 단순 반복 업무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초지능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등장으로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 소위 테크 자이언트로 불리는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시장을 장악하면서 불공정 경쟁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 이러한 것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훼손 우려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 혹은 역효과를 규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독일 정보기술 전문지 워치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미지 식별 실험을 한 결과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체온계를 들고 있으면 체온계로 식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 체온계를 들고 있는 사진은 총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제시되자 구글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인종차별적 판단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의 편향이 만연된 그런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는 거죠. 즉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차별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나라 한복과 일본의 기모노는 옷으로 분류하는 반면에 인도의 전통 의상은 옷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학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내놓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경고성과 실증적 타당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 설명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만큼 그것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에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금년 초 방송통신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하는 등 앞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차별금지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화 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금년부터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을 사업자 등과 공유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추상적이다는 그러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첨단 기술과 윤리 서로 조화를 이루자입니다. 지금까지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